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국민의힘에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백신 맞으라던 야당이 맞으니까 이젠 특혜 시비를 걸고 있죠. 많은 시민들이 저렇게 매뉴얼로 저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걸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예측의 범위 안에서 뻔한 짓들 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답도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주사기 바꿔치기 의혹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료 지식 부족에 따른 허위 정보다 이렇게 오히려 뼈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백신을 맞아도 뭐라 하고 안 맞아도 뭐라 하고 어쩌라는 거냐, 전부 색출해서 고소해야 된다,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들인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쓰고 있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어설프게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반대만 한다고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저렇게 정치적인 소리들만 내뱉고 있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박형준씨 논란이 또 터졌습니다. LCT 28억 미술품 모두 박형준 부인 아들 회사 관여됐다는 내용인데요. LCT에 납품된 18억원짜리 조형물이 박형준 부인 아들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었는데 JTBC에서 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LCT에 들어간 28억원어치의 공공미술품 모두에 그 회사가 관여한 걸로 파악된 건데요. 이에 네티즌들도 박형준의 실체 부산에선 유명하단다, 조국 전 장관처럼 탈면 무기징역 나온다, 좀 사라져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 진짜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할 때 오세훈 씨와 박형준 씨는 서울 부산을 야금야금 먹고 있었다, 이명박 퀴즈의 실체를 저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아무도 그들한텐 분노하지 않네, 신기한데, 이런 반응인데 한마디로 스카이 대학 학생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그렇게 맹비난을 퍼부어대고 공정하지 않다 그러고 박탈감 느낀다고 하더니 박형준 씨의 저런 문제들에 대해선 박탈감 안 느낍니까? 오세훈 씨의 저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내곡동 셀프 의혹 이런 것 뭐 너무나 범죄 수위가 커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선 박탈감을 아예 안 느끼는 겁니까? 참고로 박형준 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MBC 단독도 터졌는데요. 단독 대잔치 수준이죠. 4년 전에 건물 지어놓고 박형준 부인의 수상한 미등기 관련된 보도입니다. 한마디로 박형준 아내가 건물을 지어놓고도 4년째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심지어 박형준 재산신고에도 이 건물은 빠져 있는데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왔다는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MBC 단독 보도가 이어지면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특히 내부에는 누군가 생활하는 흔적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그 건물은 박형준의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졌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요. 심지어 그 미등기 건물과 대지가 부동산 매물로 나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거래 가격은 매입 시점보다 몇 배가 더 오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네티즌들은 남편 특혜로 부부 비리 양파급이다, 딸 부정청탁 명백한 증거 있고 LCT 두 채 분양 특혜, 억대 조형물 납품 특혜, 그런 사람이 조국 전 장관한테 도덕성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냐,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LH 사태로 현 정부는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 이상으로 해먹은 박형준,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오죽하면 이런 네티즌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관리를 못해서 비판을 받으면 저들은 그 당사자들인데 지지율이 제일 높은 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선거와 관계없이 저들은 압수수색을 받아야 된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형준 씨는 오히려 곳곳에서 가족 신상털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더 큰 논란을 부추기고 있죠. 딸의 입시 비리 청탁 의혹을 제기한 김승현 전 홍대 교수에게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선거 이후 소송을 취할 생각이 없고 곳곳에서 자기 가족 신상털이를 하고 있다며 선거를 한다는 이유로 가족이 신상털이에 당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국 전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됩니다. 가족 신상털이, 심지어 조국 전 장관 따님은 혼자 사는 집에 TV조선 정수양 같은 사람이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벨 누르고 그리고 취재라는 명분으로 상처 입히고 그랬을 때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 타령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란 이유만으로 그렇게 탈탈 털렀는데 본인은 선거하면 당연히 문제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도 부산시장에 나왔을 그 생각을 하니까 뭐라 뻔뻔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모든 걸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전체 마타도어 선거를 총지휘하고 있다면서 이걸 가지고 또 오히려 정치적 문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이건 박형준 씨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개인의 여러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네티즌들도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향해서 박형준 씨가 했던 말들, 그리고 지금 2021년에 본인 가족들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저 지금 본인은 전부 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한테는 완전히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이 드러났고 황당한 언플이었다는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조국은 범죄자다 이 딱지를 씌워놓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더 뻔뻔한 짓들을 벌이고 있죠. 보시다시피 박형준 5억 소송,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외로도 박형준, 오세훈 이들의 입장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많은 시민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박형준의 입입니까? 언론은 박형준이 저런 식으로 해명을 했다면 그 중에서 뭐가 정확히 문제가 되고 지금 입장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거에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질 생각이 없는지, 입장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죠. 박형준 씨의 입장을 저렇게 전적으로 다뤄주니까 시민들이 언론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진짜 자업자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전재수 의원은 박형준 재혼 아픔 검들지 말라? 본인 권력욕 때문이다 라고 핵심을 저렇게 조목조목 짚기도 했고요. 온갖 특혜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가 있는 LCT에 부산시장이 들어가서 사는 걸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 아픔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박형준의 삐뚤어진 권력욕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질을 꿰뚫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진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모친, 배우자, 아들 통틀어서 소유주택은 한 채뿐인데요. 박형준과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김영춘 후보 당사자는 10년째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고요. 박형준 후보도 김영춘 후보처럼 떳떳하다면 저렇게 재산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하루 빨리 부산 시민께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고요. 이렇게 직접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대놓고 공개했습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박형준의 LCT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이 확인한 사실 3가지라며 박형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했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박형준 아들과 딸이 LCT 로열층 2채를 각각 700, 500만원을 주고 엄청나게 저렴한 값에 구입한 후 부인이 아들로부터 1억 원의 웃돈을 주고 다시 구매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18억짜리 철조망 모양의 조형물을 판매한 회사 제이사는 박형준 부인의 사촌이 대표고 부인의 아들이 이사를 맡고 있고요. 세 번째로 LCT에 설치된 28억 원어치의 공공미술품 11점 모두 앞서 말씀드린 제이사가 납품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박형준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수 언론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왜 최초 분양자의 신원은 취재하지 않는지, 아들과 딸의 아파트 구입 비용의 출처는 왜 묻지 않는지, 증여라면 왜 증여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지, 제이사와 LCT와의 관계 또는 박형준 부인 조영과 이영복의 관계 등은 왜 파고들지 않는지,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 혐의 등도 왜 검토하지 않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공격에 앞장선 자칭 진보 인사들은 위 3가지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똑똑하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앞선 의혹들이 김영춘 후보한테 일어났다면 지금쯤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었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그렇기에 또 터진 박형준 논란에 대해서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흠집 내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어설픈 꼼수 먹히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알기 쉽고 간략하게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